김영옥 씨의 동생 김영신 씨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누나 왔어?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전화했었어? 왜 2번밖에 안 했네. 뭘 2번밖에 안 해. 넌 전화기 맨날 갖고 있으면 뭐 들여다보는 거니? 별것도 아닌 거. 갖다 버려. 그럴 거면. 이게 뭐 짜증낼 일이냐? 당연하지. 너 나한테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안 받아봐. 기분 좋아? 뭐가 급한데? 한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매. 이젠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영옥 씨네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니네 집이야? 무너져도 우리 집이지? 컴플레인 안 들어오니? 아이 시끄러. 살얼음을 걷는 듯한 생활에 남동생도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저녁 11시, 12시 될 때까지 서로 언쟁하면서 소리 높이고 싸우니까 파출소 아저씨가 집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부탁하고 간 경우도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밝고 상냥해서 스마일이라고 불리던 영옥 씨. 하지만 갱년기가 오면서 영옥 씨의 별명은 쌈딱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느긋했고 항상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이렇게 저 혼자 불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화가 난 얼굴, 그러니까 불만에 가득 찬, 그러니까 좀 악마화됐다고 할까? 내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영옥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싸웁니다. 콜센터 상담사와도 싸우고 오랜 친구들과도 다퉈서 절연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과도 새벽마다 전화로 다투곤 했죠. 큰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갱년기는 영옥 씨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치게 했습니다. 올해는 소원이 뭐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나는 다른 욕심은 없고 바라는 거 없고 네가 나한테 시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거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죽 내가 들들 볶았으면 저런 얘기를 소원이라고 할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 외에도 영옥 씨를 힘들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에 좋다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좀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요즘 고생하는 거는 변비요. 굉장히 심해요. 변비가 굉장히 심할 때는 그 요구르트를 좀 한꺼번에 2-3개 마시면 좀 괜찮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며칠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감정 기복과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김영옥 씨. 영옥 씨의 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대장이야. 몸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게 일이지. 여성 호르몬이 매일 나에게 신호를 보내면 내 안의 수용체들이 받아서 전달해주지. 이제 노폐물을 내보낼 때야. 그럼 나는 음식 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냈어. 그런데 요즘은 그 신호가 끊겼어. 수용체들도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버렸지. 그때부터 내 움직임이 둔해지고 내 안은 꽉 막혔어. 답답하고 힘들어. 난 편도체야. 난 마음을 살피지. 화가 나면 늘 여성 호르몬이 신호를 보냈어. 그럼 내 수용체들이 나에게 알려줬지. 괜찮아. 조금만 진정해. 그럼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도왔어. 하지만 요즘은 그 신호가 들리지 않아. 수용체들도 조용해졌어. 난 작은 일에도 불이 붙듯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울컥 눈물을 쏟아.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신호를 전달받지 못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뇌와 장, 뼈와 혈관, 방광 등 거의 모든 기관의 활동이 흔들리죠. 이런 몸과 마음의 변화는 갱년기를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 제일 힘들죠. 저도 그런 나이거든요, 지금. 나조차도 이런 내 모습이 낯선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맞아요.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는 잘 안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소한 말에도 갑자기 울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화를 내고요. 우울해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헷갈리기도 해요. 또 괜히 또 이렇게 건드렸다가 불똥이 더 튀어서 오히려 화를 낼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의 이런 모습에 근데 더 화가 나거든요. 짜증이 결국 끝나게 되면 화가 되고 화가 결국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남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래서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저희도 갱년기를 겪거든요. 이 시기가 되면 남자들도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의욕도 좀 줄어들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의 갱년기는 누가 위로해주고 도와주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 갱년기 시기에는 호르몬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호르몬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2번 싸울 거 1번 싸우게 되고 잘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사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죠. 갱년기도 그랬습니다. 은하 씨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막상 겪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아지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노력해왔죠.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열감이 많잖아요.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어차피 이렇게 땀 흘릴 거면 그냥 운동이라도 해서 땀을 빼자. 예, 그래서 요즘에 좀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예. 어느 정도씩 걸으세요? 많이 걸을 때는 한 하루에 12km 정도? 열이 올라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 불면증도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소용없었죠.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갱년기 증상 맞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아니 호르몬제 약이라고 이게 다 저한테 맞는 건 아니었나 봐요. 안 맞더라고요. 괜히 이게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몸이 더 다운되고 오히려 그 약 때문에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몇 번 먹다가 약을 중단을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호르몬 대체요법. 은하 씨가 중단했던 호르몬 요법은 어떤 치료일까요? 호르몬 대체요법은 갱년기로 인해서 감소한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여성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에 혹이 있는 경우, 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고위험군이나 혈전증, 간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요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0에서 60세 갱년기 여성 중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사람은 10년 후에 유방암 발병률이 약 2배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효과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평가한 뒤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김은하 씨와 김영욱 씨. 두 사람의 갱년기 진행 정도와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열감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이 심했던 김은하 씨. 난포 자극 호르몬은 사실 난소에 있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갱년기 시기가 되면 이 호르몬 수치 자체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분비를 해도 에스트로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FSH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40이 넘으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갱년기라고 하는데 지금 39.13으로 이제 거의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뇌하수체는 난포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합니다. 갱년기가 되어 난소의 반응이 둔해지면 뇌하수체는 이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해서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혈액 검사에선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김은하 씨의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는 갱년기 기준치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폐경이 진행 중이며 완경을 앞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퍼만 지수는 갱년기 주요 11가지 증상을 점수로 매겨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고 29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맨콜 지수는 생활 속 불편함에 초점을 둔 지표로 갱년기로 인한 신체 변화가 일상과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김은하 씨의 쿠퍼만 지수는 104점, 맨콜 지수는 76점으로 중증 수준,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변비가 심했던 김영옥 씨는 어떨까요? 난포자극 호르몬이 40 이상인 51.97로 증가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우리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활성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주신 쿠퍼만 지수를 봤더니 너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갱년기 때문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옥 씨는 여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난포자극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완경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쿠퍼만 지수는 88점, 맨콜 지수는 65점으로 중증 수준. 갱년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돼 있었습니다. 여성 호르몬 감소로 몸과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는 두 사람. 갱년기 증상은 40대에 가장 심하고 이후 줄었다가 70대에 다시 높아집니다.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까지 이어지는 만성 갱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